안녕하세요. 김재열의 트래블쇼 김재열입니다. 본보야지. 저희는 지금 해외여행 중입니다. 미국의 동부에 있는 경제, 문화,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여행 중에 있습니다. 뉴욕이 여행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서양 문명의 종착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랜 역사의 서양 문명을 현재 가장 강력하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그 중심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도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갈 여행지는 바로 뉴욕 미드타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이 스카이스크레이퍼 그 남쪽 자락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의 이름은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NYPL이라는 약자로 애칭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죠. 북쪽으로는 락펠러 센터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라고 하는 뉴욕의 서울역이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세계의 교차로라고 불리는 타임스퀘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미국 의회 도서관입니다. 워싱턴 DC에 있죠. 그리고 이 도서관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유명세로 봐서는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바로 뉴욕 공공도서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 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신상 명세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려 3,800만 점에 달하는 도서와 소장품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도서관에 있는 책꽂이의 길이를 전부 나열을 하면 무려 12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희귀본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첫 작품집을 소장을 하고 있고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문을 쓴 자필 원고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약 40여 권밖에 남아있지 않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등 희귀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앤틱한 인테리어부터 분위기가 매력적인 그런 도서관입니다. 아까 제가 42행 성서 구텐베르크의 희귀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The Day After Tomorrow. 우리나라에서는 투모로우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었죠.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블록버스터 영화죠.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살인적 혹한의 재난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들이 극적으로 살아남는 생존의 유일한 도피처로 뉴욕의 공립도서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난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희귀 서적들을 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텐베르크의 그 유명한 42행 성서를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중차대한의 문제를 서로 고민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도서관을 조명했던 그 장면들을 추억하면서 복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뉴욕시만 하더라도 89개의 분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책만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 공연, 그리고 각종 문화 행사는 물론이고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또 취약계층의 유아들을 위한 교육 등도 공급하는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도서관입니다.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84년 코미디 호러 영화 고스트버스터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 첫 장면에 유령이 출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배경지가 바로 뉴욕 공공도서관 지하에 책들이 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 장소입니다. 혹시 영화가 오래돼서 기억은 못 하시겠습니다. 그 주제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욕 공립도서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또 한 군데 같이 가볼 곳이 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이죠. 지도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과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공립도서관을 봤는데요. 거기서 동쪽으로 보면은 뉴욕의 가장 커다란 역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역으로 알려져 있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라고 하는 역이죠.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역에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외관의 모습이고요. 플랫폼이 무려 44개나 있고 노선이 67개나 있는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최고의 기차역이죠. 미국 최초의 지하철역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뉴욕 교통의 상징적인 건물이죠. 1896년에 최초로 철도왕이라고 불려지죠. 코닐리어스 밴더빌트가 증기기관차역으로 건설을 한 이후에 1913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로비 한복판에 보니까요, 심상치 않은 한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차역의 대표적인 마스코트죠. 사면시계, 네면의 시계가 있는 이 대형 시계는 기차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서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한 그런 시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죠. 이 예술의 전당 정면에 보면은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시계가 바로 이 사면 시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상징적인 그 사면 시계와 똑같이 생긴 시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문화 정보는 바로 1994년에 개봉한 칼리토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이 영화의 원 제목은 칼리토스 웨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알파치노가 주연을 한 누아르 영화입니다. 브라이언 드팔마가 감독을 했죠. 감옥에서 출소한 이 주인공 칼리토가 이제 암흑가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 게일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갱들과의 폭력과 원한에 연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평소 때 꿈꾸었던 바하마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애인과 함께 바하마로 도주하기 위해서 이 기차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도착을 해서 11시 30분 마이애미행 발 기차를 타고 그곳에서 바하마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뒤를 추적해온 원한을 가진 이탈리아 마피아와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대표적인 계단씬이죠. 그가 가장 잘 선보이는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선보였던 그 액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제 11시 30분까지는 불과 약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칼리토라는 이 영화를 찾아서 마지막 장면을 본다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내부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같이 가볼 곳이 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입니다.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관입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주 검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뉴욕 현대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자체 내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블로 피카소, 현대미술의 거장이죠. 입체주의를 만들어냈던 그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바로 이 미술관 안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스페인의 초현실 화가이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이죠. 기억의 지속. 시계가 마치 엿가루처럼 늘어져서 쭉 늘어져 있는 이 장면을 그린 이 작품도 바로 이 미술관 안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게가 있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별이 빛나는 밤에 1889년에 빈센트 반 고흐가 완성한 작품입니다. 아를, 그 유명한 아를에서 고갱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와의 분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정신병을 앓고 있었죠. 자신의 귀를 하나 자르기도 했고,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아름다운 남프랑스 아르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아주 몽환적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회화 작품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를 우리는 뉴욕의 현대미술관 안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이토록 유명세를 타고 그의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림에도 불구하고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천여 장의 작품을 남겼습니다만, 드로잉과 함께 포함해서 자신이 세상에 돈을 받고 판 작품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인 테오가 그림을 파는 화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예술가라든가 어떤 특별한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스터피스, 이런 예술품, 이런 것들이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가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남긴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 아시죠? 예. 우리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가서 돈 맥클린의 이 곡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뉴욕의 특별한 추억을 찾아서 떠나는 낭만 여행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